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 if가 나오는데 사실 if는 쓰임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뭐였더라? 공통점. 공통점이 뭐야? 없어? if의 쓰임이 뭐뭐 있는데? 둘 다 절을 이끌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if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건 공통점이고, 근데 그 절들의 성격이 달랐다고. 첫 번째는 명사절이고 두 번째는 부사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명사절일 때는 if가 무슨 뜻?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때는 뭐랑 같은 말이다? whether이랑 같은 말이고. 부사절일 때는 뜻이 만약 뭐뭐라면. 명사절과 부사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if가 언제 명사절이고 언제 부사절로 쓰였는지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곧 명사와 부사와의 차이이기도 한데. 생략. 그렇지, 생략이죠. 명사는 생략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부사는 생략이 돼야 안 돼요? 네. 돼요. 그 차이죠. 얘는 생략이 안 돼. 왜냐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니까. 근데 if가 명사절일 때는 거의 다 목적어 자리에 온다고요.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막 이것도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닌 건 아니지만 잘 쓰이지 않을 뿐이죠. 그 다음에 부사절은 생략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얘는 생략이 돼요. 그래서 이 if절이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에 따라서 또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잖아. 어떤 거 있었어? 그거 했었잖아.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못 쓴다. 그거잖아. 위를 못 쓴다는 뜻인데 위를 언제 못 써? 그니까 1번이야 2번이야? 2번 때 못 쓰죠. 그러니까 if절이 생략이 된다. 그러면 위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위에 거는 만약에 미래면 써도 된다. 그래서 if절이 생략이 안 되면 위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if절이 생략이 되면 위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책에서는 명사절 자리에 오는 if를 보는 거거든. 아까 우리가 whether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 근데 사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일 때는 if보다 whether의 쓰임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명사절일 때 if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였어? 명사절일 때 if가 안 되는 경우 네 가지 있는데 뭐뭐 있어? 뭐 있어? if 쓰면 안 되는 경우. if 뒤에 or 다시 붙을 때. 또 이 모든 경우에 whether는 다 돼요. 또 그렇지,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if가 올 때. 그러니까 if는 항상 동사 뒷자리만 올 수 있어. 또 또
주어가 아니라 문장 맨 앞. 가주었으면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if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자체가 잘 안 와요. 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같이 whether 투부정사는 가능해. 뭐뭐 할지 말지 이런 뜻으로. 근데 if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말하던데 학교에서 요거 언급했다던데. 근데 이제 영어를 통틀어서 요 네 가지에 벗어나는 거는 잘 안 나와. 요 네 가지가 끝이야. 나중에 토익을 보든 뭘 보든. 근데 이제 주로 if가 명사절로 쓰이면 거의 다 동사 뒷자리에 옵니다. 그러면 어떤 동사들 뒤에 붙냐? 기본적으로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니까 의문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의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wonder, 궁금해. ask, 물어봐. 이제 no는 don't know가 많겠지. 잘 모르겠어. 또 sure도 I'm sure보다 not sure를 더 많이 쓸 것이고, 또 not certain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의 뉘앙스가 있는 것들이고, 또 뭐 질문하다 question, 의심이 들다 doubt 이런 동사들 뒤에도 if가 많이 붙습니다. 이해 갔어요? 안 어렵지 이거는 별로. 밑에 보면 저 whether이 이끄는 저는 문장의 주어나 보어로도 쓸 수 있다. 근데 if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쓸 수 없고, 보어 자리에도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도 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whether 절이 문장 앞에 온 거야. 요런 건 if가 안 되는 거예요. The problem is whether I can finish the work by tomorrow. 여기서 if를 써도 되기는 하지만 whether이 더 권장되는 표현이다 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밑에 풀고. A의 답은? if. B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똑같이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that도 있었는데 여기 that 쓰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아니 접속사라고요? 왜 안 돼? 그 너희 시험을 보면 이유를 쓰라 그러잖아. 응?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니까 두루뭉술하게 알면 절대 안 돼. 왜 안 될까? that도 똑같이 명사절 접속사야. 뭐 선행사 이런 거 언급을 할 이유가 없어. 그 부분이 아니야.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것도. 왜 안 되는 거야? that도 명사절 접속사라고. 접속사는 무조건 원문이야. 왜 안 될까? 와, 이걸 몰라? that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명사절 접속사 that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뭐뭐 하는 것이야, 뭐뭐 하는 것. that의 뜻을 모르냐? 그럼 왜 안 되겠냐? 뜻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뜻이 달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초가 없으면 지금 이걸 알았을 때 복습을 꼭 해.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제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등학교 때 가면은 막 물 흐르듯이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과거 완료예요. 자, 과거 완료는 형태가 어떻게 되지? had 플러스 pp. 현재 완료가 have pp였고 과거 완료가 had pp입니다. 자, 이때 had는 뜻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뜻이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pp 부분이 뜻이 있게 되는 건데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처럼 똑같이 네 가지 용법이 있어요. 현재 완료 용법 네 가지 뭐뭐 있었어? 완료, 경험 이런 거 있잖아. already가 오면 완료고 ever, never 이런 거 오면 경험이고 이런 게 있었죠. 똑같이 다 가지고 가. 똑같이 다 가지고 가는데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에 없는 추가적인 개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 대과거야. 대과거. 과거 완료는 용법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내가 과거 완료를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과거 완료는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 여기 수직선 이 그래프가 힌트야. 지금은 아닌 것. 아니에요. 현재보다 과거는 뭐야? 과거. 그냥 과거지. 과거보다 과거는 뭐야? 제가 대과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내가 과거 완료를 쓰려면 과거. 과거 시제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되는 시제가. 기준점이 되는 시제가 언제? 과거고 그보다 더 이전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대과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말을 해. 근데 영어에서는 다 과거인데 얘가 얘보다 더 과거다라는 걸 구분을 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문을 한번 봐봐. 여기서 대과거 어디가 있어? had, finished 이렇게 들어가 있지. 물론 already가 있으니까 용법으로 따지면 완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과거를 썼어. 기준점이 있을 거라고. 어디? 여기 had. 자, 그녀가 저녁을 먹은 것도 언제야? 과거야. 근데 그 이전에 뭐 했어? 보고서를 끝마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대과거를 쓸 수가 없어요. 특히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얘를 has라고 한번 쓴다고 해봐. 그럼 현재 시제지. 자,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대과거를 절대 쓸 수 없다고. 왜? 현재보다 과거는 그냥 과거니까. 뭐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다. 그러면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시제를 점핑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반드시 과거 시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두 번째 문장에서도 기준점 어디? entered. 학교에 입학을 했어. 그 전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had left. 이게 과거 완료의 용법으로 따지면 어떤 거고? never가 있으니까. 그 다음 것도 기준점 어디? went. 이것도 과거지. 근데 그 전까지 사흘 동안 아프셨던 거니까 대과거를 이렇게 쓴 거고 여기도 for가 있으니까 용법은 뭐다? 계속. 근데 이런 거는 용법이 다 이제 있는 경우이고 아예 그냥 용법 상관없이 대과거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예문이지. Jerry sold the book that I had bought for him. 여기서는 기준점이 어디? sold. 제리가 책을 팔았어. 근데 내가 그한테 사준 거는 그보다 더 이전이니까 언제? had bought.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러면 더 먼저 일어난 일을 알려주려고 쓰는 거구나. 근데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언제? 지금 첫 번째 예문 다시 보면 before이 들어가 있어. 내가 이거 굳이 had 안 붙여도 뭐가 더 먼저 일어났는지는 얘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before이 무슨 뜻이야?
뭐뭐 전에.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지. 끝낸 게 먼저고 저녁을 먹은 게 나중이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접속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before, after 하나 더 붙이면 졸지 말고 써라. 이런 접속사들이 왔을 때는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접속사가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대과거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쓴다고 틀린 건 또 아니야.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안 써도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써서 나와. 지금 여기 같은 게 그런 거지. He arrived before the play started. 뭐가 먼저 일어났니? 시작한 거. 얘가 1번. 얘가 2번. 그래서 before이랑 after는 뜻이 반대죠. before이 이끄는 문장에서는 before 안이 과거가 돼야 되고 after는 after 안이 had pp가 돼야 돼. 그건 해석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때 풀어봐. 야, C는? 애들 알러지 already는 항상 사이에. D는 이게 had written. E는 arrived. 왼절이 원래 제일 많이 나와. 왼절. 왼은 사실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 왼 갖고는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왼절에서 대과거를 더 많이 쓰죠. 지금 여기 풀어볼게.